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유충입니다. 오늘은 뉴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이 촬영 일자가 7월 7일인데요. 내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에서 공개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이나 창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기사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인데요. 내일부터 공장, 창고, 실거래가도 확인 가능해진다. 작은 제목으로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8일부터 공개된다. 그래서 뭐 공장이나 창고 실거래 금액이 이제 공개가 된다. 그리고 날짜는 8일부터 공개가 된다. 중개사는 그 실거래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네이버나 그런 포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원칙은 어디죠? 국토부에 이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이런 항목별로 실거래 금액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된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 그런 것들은 해당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상품에 대한 부분,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실거래가를 공개를 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사실상 공장, 창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방에 가든가 아니면 중공업 지역에 가든가 그래야지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의 양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전체 거래 중에서 보니까 0.5%인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도 사실상 의미 있는 거는 공장 창고가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안 했는데 그거마저도 다 공개한다. 그 자체가 이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2006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 가격 17만 8천 건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8일부터 공개한다고 7일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세 지번 정보를 제외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장, 여기도 기사에 나와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꺼번에 이제 거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거래 금액에는 순수하게 부동산 금액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기자재나 장비들 금액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죠. 토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수목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된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공개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를 사실상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니까. 그래서 그때는 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더라도 실거래 금액 기준이 아니라 기준 시가 금액으로 이제 매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 계산하는 것도 과표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세금도 적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거래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개사들이 다 이걸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중개사 입장에서 불편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도 당연히 대의적으로 보면 국가 입장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공개됨으로써 당연히 참여를 하고 우리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지다 보니까 동일세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요율 자체를 낮췄던 것 같고 낮은 상태에서 단계별로 이제 점점 반영을 시키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사에 보듯이 공개만 공장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 했다는 얘기지 실거래 금액은 신고도 했고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다 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들도 만약에 거래를 하면 등기부등본 상에는 그 거래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문으로 어떤 공장이 팔렸다라고 안다면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동네에 어떤 부동산이 거래가 됐다 했을 때 가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는 옛날부터 했고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는 것도 그때부터 다 됐고 전산상의 데이터를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개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공장 포함해서 6개 품목에 대해서 하게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래서 자세히 기사도 나와 있네요.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으로 2012년도에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오픈했고 그 다음 2015년도에 오피스텔, 토지,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했고 2016년도부터 상가, 주상복합 등 이제 상업 부동산들을 이제 공개했다고 하네요. 뭐 다 기억도 까먹었는데 이렇게 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중개사 입장에서도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보니까 거래의 어떤 투명성이 훨씬 더 제고되고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괜히 중개사가 속인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뭐 실거래된 금액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공인중개사를 의심하거나 그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되는 거는 시민 포함해서 중개사 모두에게 득이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오픈이 됨으로 해서 결국은 뭐 프롭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정보를 가공시켜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로 각색을 해서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소비자가 더 원하는 어떤 서비스로 발전시켜 가지고 보여주는 게 바로 프롭테크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들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서비스를 이제 높이 올리는데 일조를 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게 뭐 그 뉴스를 한번 전달해 드려봤고요. 아무튼 중개사 여러분 뭐 참고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